자,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통계 분석 방법론에 관해서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인 통계 분석 기법인 회귀 분석, 군집 분석, IPA 분석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데이터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크게 6가지로 분류했다는 정도는 이제 많이 들으셨죠. 수집, 저장, 분석, 시각화, 예측, 적용하는 이런 단계로 구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수집 및 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계청 혹은 공공 데이터 포털을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고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이 일반 개인적인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엑셀 그리고 기관에서는 SPSS 이런 그 통계 패키지 등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해왔죠. 이제 최근에는 이 대용량의 어떤 그 데이터를요, 분석하기 위해서 R이라든지 파이썬 등을 이용하는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분석 시각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차시에 이제 배우게 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파워 BI 혹은 태블로 등의 어떤 그 시각화 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국은요, 미래를 예측하고, 이 현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었죠. 자,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 감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도래되었는데요. 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 핵심 키워드에 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DNA, ABC, ICBM, 이렇게 그 공통적으로 이제 이거 빅데이터가 들어간다라는,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표적인 어떤 그 클라우드 컴퓨팅 기법의 파워 BI를 이제 사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블록 데이터, 다크 데이터라고 하는 3가지 크게 이제 기술로 영역으로 구분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OV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죠. 네, 방대한 데이터의 양, 빠른 속도, 다양성, 가치 창조, 다차원 변수, 각각의 특성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앞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쭉 해왔습니다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규모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기술적인 어떤 그 발전 그리고 이 IT의 일상화가 진행되면서요. 이 해마다 디지털 정보량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폭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컴퓨팅 그 연산 능력의 그 향상으로 인해서 사물 정보나 또 스트리밍 정보, OTT와 같이 그 일방향으로 어떤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전송하는 이런 동영상과 같은 것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에 이 텍스트 이외의 어떤 그 비정형 데이터, 그 로그 기록까지도 분석이 이제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죠. 여기서 데이터의 그 종류는 엑셀 데이터와 같은 이 개량화된 정형 데이터가 있었고요. 한글이나 텍스트와 같은 형태의 이제 반정형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 동영상, 음성, 사진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빅데이터는 결국 이러한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모두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다만 포커스는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화 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네 번째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종목적으로 우리가 그 가치를 만들어서 미래 예측,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고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의 그 확장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블록 데이터였죠. 기존의 4V에서 이 다차원
변수라고 하는 특징, 즉 상호 연관성을 통해서 블록 데이터화 했을 때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크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객관적 존재이어야 하지만 아직 뭐 식별이 좀 안 되는, 불가능하다든가 가치 연관성이 없다든가 그 다음에 분석되지 못한 뭐 이런 데이터를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인류의 어떤 그 인지 능력 그리고 화학 기술의 어떤 그 한계로 뭐 인식할 수 없는 방대한 영역의 그 데이터들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죠. 뭐 혹은 뭐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그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 뭐 되어 있지만 그 수익 창출에는 별로 유용하지 않는 뭐 이런 정보로 판단된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런 것을 굳이 뭐 비용을 들여서 분석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이제 다크 데이터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블록 데이터 영역에 있어서요, 이 다크 데이터를 그러면 그냥 버릴 것인가? 또 그렇지는 않겠죠. 이 다크 데이터를 사용 가능한 이 클리어 데이터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클리어 데이터로 전환시켜 가지고 뭐 블록 데이터화 시키는 것이 결국은 더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영역일 수도 있죠. 뭐 기존의 빅데이터가 이 뭐 개별적 혹은 뭐 특정 단어의 그 어떤 그 의미를 부여했다면요, 독립성의 의미를 부여했다면 블록 데이터는 이 데이터의 독립성, 연관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 기법에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회귀 분석, 군집 분석, IPA 분석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런 기법들이 적용이 되어 있죠. 이 회귀 분석에 앞서서 우리가 이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그다음에 뭐 상관관계 등과 같은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자, 큰 일단 그림만 그려보면은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등 상관관계를 알아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집 분석은 유사성 측정으로 뭐 집단별 이렇게 분류를 통해서 유의미한 통계적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PA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도, 만족도 분석법입니다.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뭐 소비자들의 만족도 여부를 파악할 때 유용한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시각화 기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파워 BI를 다루게 된다고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슬라이스나 이 상호작용 기법 등을 통해서 기존 데이터만 이렇게 수정,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면 모든 그래프의 틀에서 자동으로 연동되어서 보여주는 뭐 이런 기법들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통합 솔루션의 활용을 통한 이 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매달 또는 매주 반복해서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만 이렇게 바꾸어서 보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측면에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이 활용 가치가 높은지, 그리고 기본 어떤 거 폼을 한 번만 만들어 두면은, 그리고 잘 만들어야겠죠, 당연히. 그죠? 잘 만들어 두면은, 말 그대로 데이터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 등을 한번 쭉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석 방법론의 회귀 분석입니다. 우리가 이제 리그레션이라고 표현을 보통 하죠.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즉, 최종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을 종속 변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독립 변수,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 변인들, 즉 기업의 어떤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비 정도로 이제 예시를 들었었죠. 그러면 매출액과 실제 이
광고비와 간의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쭉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상관계수라고 되어 있죠. 0.2, 0.4, 0.6, 0.8 기준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엑셀 등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데이터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뭐 엔터 한번 치면 결과는 바로 나오니까요. 뭐 그런 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혹시 뭐 필요하시면 이러한 그 엑셀을 통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엑셀로서 충분히 다 이렇게 좋은 시각과 식기가 가지고 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본 수업에서는 이제 뭐 파워 BI만 실습을 하겠습니다만, 엑셀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자, 뭐 인과관계 분석 방법이라 되어 있죠. 결국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 방법입니다. 두 변수 간에 단순한 어떤 그 상관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독립 변수의 원인으로 인해서 종속 변수가 매출액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즉 광고비의 원인 때문에 매출액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즉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귀 분석이 현업에서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순하게 그냥 전년 동월 대비 얼마 매출액 신장이 뭐 되었으니까 광고비도 어느 정도 비율로 그냥 뭐 사용을 하자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적어도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얼마인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매출액 목표 매출액 얼마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한다고 했을 때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실 이 회귀 분석을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기법은 매우 뭐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통계 분석 기법이 바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인을 뜻하는 독립 변수, 결과를 뜻하는 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 판단 기준이 되는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0.2에서 0.8이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0.2 이하가 나오면은요, 두 변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0.2에서 0.4 사이는 낮은 상관관계, 0.4에서 6 사이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 0.6에서 0.8 사이는 높은 상관관계, 그러면 결론적으로 0.8 이상은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회귀 분석은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원인과 결과 사이에 그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요,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코로나19 그 창궐의 그 원인으로 인해서 기상 예측 오류가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네요. 과연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기상 예측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빅데이터는 뭐가 있겠습니까? 풍량, 풍속, 구름 상태 등 이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요, 이 비행기 운항 횟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급감되었죠. 따라서 비행기에서 운항을 통해서 취합할 수 있었던 그 정보가 배제된 상황에서요, 기상 예측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때문에 자연히 결국은 기상 예측 정확도가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회귀 분석은 이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그 통계 기법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는 결국 이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과정인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 시각화, 뭐 예측, 그 다음에 적용이라는 것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엑셀, SPSS, R, 파워 BI 등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회계 분석을 구현 가능하죠. 자, 우리가 앞서 언급되었던 이 심야 버스 황금 노선을 찾는 어떤 그 종속 변수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 변수 데이터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네, 뭐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유동인구겠죠. 네, 유동인구. 요즘 여러 교통카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다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핸드폰의 그 발수신 데이터. 즉, 뭐, 심야 시간 같으면 내가 지금 귀가하겠습니다 라고 목적지에 뭐 있을 부모님께 전화를 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현재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뭐 카드 결제 내역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심야버스가 그 중간에 어떤 곳을 경유하는 것이 가장 많은 손님을 태울 수 있을지의 근거 데이터로서 서로 이 상관관계를 파악을 한다면은요, 우리가 충분히 어떤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군집 분석입니다.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특정 대상들이요 지니고 있는 어떤 그 다양한 특성의 그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 세분시키는 것이죠. 집단으로 나눠주는 기법입니다. 이는 결국 어떤 그 특정 대상들을 분류하기 위한 그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 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단순히 그냥 자료들 간의 거리, 즉 우리가 삼포도라고 표현을 하죠. 데이터가 막 어떤 영역들로 막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 간의 어떤 그 유사성을 이용해서 이 군집으로 나눈다는 뜻이죠. 즉 A 그룹, B 그룹, C 그룹과 같이 나눈 방식을 사용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만, K 평균 이제 뭐 군집 분석 방법 등을 보통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 기법은 이 사전에 그 어떤 정보가 없이요 지정한 어떤 그 군집의 그 숫자에 따라서 이 대상들을 할당하는, 분류하는 이런 통계 기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ABC 분류 방식 같이 이제 이 매트릭스로 나누는 방법이죠. 우리 기업의 기업 이익에 많이 공헌되는 집단, 뭐 중간 그리고 조금 미흡한 그룹으로 나누어서 A 그룹에 해당되는 어떤 그 고객군을 위해서는 뭐 상시 어떤 그 재고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재고 유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비용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많은 공헌 이익, 즉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고객군을 위해서는 충분히 준비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군집 분석 기법은 이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실제 그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그 창원시의 관내 전출입, 이동 패턴, 거주지, 근무지 등을 블록 데이터화 시켜서 이렇게 군집화 시키는 것이죠.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이 인구 유출입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뭐 전출입 분석, 즉 뭐 주민등록의 인구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지역 관내의 어떤 그 이동, 통신사 데이터 분석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주지, 근무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 상관, 군집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K민지 군집 분석 방법을 보통 이제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인구 유출입 유형을요, 그룹화할 수 있고, 인구 유출 위기, 그 지역 순위를 도출 및 등급화 시켜서 인구 감소나 어떤 그 지역 경쟁력 약화에 따른 어떤 그 대책을, 예, 그 뭐 정책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어떤 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는, 예,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은, 예, IPA 분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도 말 그대로 만족도 이 분석 역시 뭐 간단하면서도, 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데이터 분석 기법입니다. 이 연구 대상에서 뭐 중요하게, 네, 우리가 취급하는 어떤 그 요인, 그에 대응하는 어떤 그 만족도겠죠. 만족 요소의 뭐 상대적 관계를, 예, 규명해서 어떤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예, 개선하기 위한 어떤 그 전략을 마련할 때 사용되는 분석 기법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중요도는 어떤 그 필요한 가치의 그 중요 정도를 뜻하고요. 만족도는 실제 그 사용 후 느끼는, 예, 어떤 그 감정의 정도를 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많이 실시하는,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서 많이 실시하는 경우가 있죠. 뭐 1년에 한 번 정도, 현재 그 기관의 여러 그 만족도라고 할까요? 전반적인 어떤 그 정책에 따른 만족도, 그 다음에 실제 본인이 느낄 때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정도, 그 갭을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요. 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네, 4사분면으로 구분해 두었죠. 자, 1사분면은요. 그 노력 지속 영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높은 어떤 그 성과 유지라든지 혹은 뭐 이 관리 강화 우선 정책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2사분면은요. 네, 이 중점 개선 영역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중점적인 어떤 것 개선이, 예, 요구되어지는 그 영역이겠죠. 다음 세 번째 그 3, 4분면은요. 이 개선 요망이 이루어지는, 즉 개선 요망 영역으로 어떤 우리가 분석하는 그 요소들의 적절한 어떤 그 조절, 그리고 이 점진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제4사분면은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이 과잉 투자 영역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과잉 투자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자원과, 예, 이 지원 노력의 어떤 그 효율적인 활용이, 예,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어떤 그 IPA 분석법은 중요도, 만족도의 그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좌표점을요, 예, 그래프로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 의미를 이제 그 해석을 하고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예, 대안을 뭐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겠죠. 자, 뒤에 나오는, 네, 실제 이제 이 IPA 분석 기법을 활용하시기 전에는 미리 좀 염두에 두실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설문을 하기 위한 기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설문 문항 자체를 이 IPA 분석용으로, 예, 지금 그림과 같은 형태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2020년부터 해서 우리가 이거 비대면 동영상 강의가 대학을 비롯해서 뭐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많이, 예, 이루어졌었죠. 그럼 실제로 이러한 그 비대면 동영상 강의에 대한, 예, 학생들이 느끼는 어떤 그 만족도 정도를 실제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한, 예, 실제 IPA 분석을 실시한 그 설문 문항의 예시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는 뭐 콘텐츠 다양성, 즉 다양한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기에 충분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학생이 스스로 느낄 때에 그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도, 중요도이죠. 그 다음에요, 실제 수업 이후에 느끼는 그 수업 만족도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은 이제 5점 척도 기준을 하죠. 그것도 5점 척도에서 3점을 보통으로, 그 다음에 뭐 4점은 중요하다, 5점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본인이 느끼지만, 실제로 수업 이후의 만족도는요, 예를 들면은, 뭐 2점 불만이었다, 1점 매우 불만이었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계 IPA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SPSS라고 하는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면은 뭐 간단한 기법으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충분히 분석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SPSS에 관련된 IPA 분석을 하는 그 뭐 유튜브에 동영상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올라가 있으니까요. 뭐 간단한 학습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뭐 주의하실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IPA 분석 설문 문항을 이렇게 중요도와 만족도로 구분을 해서 상호 비교하는 방법으로 코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대면 동영상, 지금도 이제 비대면 동영상 강의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강의 방식에 대한 그 평가, 설문 문항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겠죠. 학습 활동 다양성, 예를 들어서 뭐 퀴즈, 토론, 뭐 과제의 분량 적절성, 뭐 이런 것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강의 시간의 적절성, 그다음에 뭐 시험 방식의 뭐 타당성. 가장 이제 그 비대면 동영상 강의가 활성화되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 비대면 시험을 보았을 때에 그 변별력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또는 뭐 부정행위 예방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설문조사에 넣어서 한번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유의미하겠다. 그 다음에 뭐 설문 문항에 있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상호작용성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다음에 수업 이해도는 뭐 질의응답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IPA 분석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앞서 슬라이드에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 우측에 상호작용이 부각이 되어 있죠. 제일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즉 상호작용이 잘 안 되더라는 뜻이죠. 뭐 일방적인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뭐 질문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했었잖아요. 대신에 이제 그 만족 측면에서는요, 반복 학습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분석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러한 다양한 어떤 그 통계 기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IPA 분석 결과 위에서 설문한 항목에 대한 평균을 쭉 뽑죠. 자, 표준 편차. 뭐 전반적인 만족도는 얼마였다. 참고로 뭐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뭐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IPA 분석 그래프화 시켰을 때에 자, 2, 4분면에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죠. 즉 수업 이해도나 질의응답 또는 시험 방식의 어떤 그 타당성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변별력이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뭐 이런 결과로 미루어 볼 때요. 이 뭐 신속하고 중점적인 개선이 바로 2, 4분면의 의미라고 했었죠. 그렇게 진단을 하고 향후 이제 뭐 온택트라고 하는 표현을 배웠었잖아요. 뭐 온택트가 일반 상용화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비대면 동영상 그 강의에서 보완할 점으로 개선책을 찾아가는 그런 것으로 최종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통계 기법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